중국 증시 침체 전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하락했으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7월 중국의 전년비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0.3%로 2016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달러 상승률이 둔화되어 전월과 비슷하리라 생각했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로 201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2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단발성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013년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중국의 부분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식품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시피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중국의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며 둔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과 지준율 변동을 나타냅니다. 보다시피 생산자 물가 지수와 지준율, 기준금리와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나타냅니다. 만약 상반기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다면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반등할 수 있었겠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인민은행이 추가적인 완화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민은행도 이 부분을 오판한 듯합니다. 이에 따라 보라색 부분과 같이 지준율, 기준금리의 전년비 하락세가 둔화되고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인민은행이 추가적인 지준율, 기준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을 암시합니다. 네 번째 그래프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과 중국 1년물 국채금리를 나타냅니다. 보다시피 생산자 물가 지수 하락은 중국 단기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단기 국채금리는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했던 그래프 3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섯 번째 그래프는 미국의 석유 제외 수입 물가 지수 상승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과 달러 인덱스 상승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 상승률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빨강과 파랑의 상승은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을 의미하고 초록의 상승은 달러 상승률 둔화 또는 하락률 가속을 의미합니다. 보다시피 달러 인덱스 상승률이 둔화되다가 하락 반전하면 미국의 석유 제외 수입 물가 지수 상승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도 반등합니다. 그렇다면 그래프 3처럼 지준율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완화로 달러 가치가 하락 반전할 경우,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반전하고 2017년, 2018년 초와 유사하고 2005년, 2007년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보수적 대응으로 달러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할 경우 생산자 물가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며 2014년, 2015년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래프는 미국의 석유 제외 수입 물가 지수, 중국, 한국의 주가 지수를 나타냅니다. 앞서 언급했던 1번의 경우는 그래프 6의 파란색 부분이며 사이클상 주식시장 상승 장세입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물가 지수가 반등하고 신흥국 통화가 강해지면서 중국의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2번의 경우에는 보라색 부분이며 달러가 강해지고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 인민은행의 유동성 주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등한 경우입니다. 1번과는 다르게 중국의 단독 유동성 주입이었기에 한국의 주식시장은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1번, 2번 모두 상승 장세였으나 둘 다 상당한 쇼크가 유발되었습니다. 1번은 그래프 4와 같이 상승하는 중국 국채, 회사채 금리 때문이었고 2번은 달러 강세, 인민은행 유동성 주입, 저금리로 인한 버블 발생과 붕괴에 따른 쇼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인민은행이 이미 상당한 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 3에서의 2015년 완화 정책과
그래프 7의 유동성 주입이 있을지는 의문이며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 인민은행의 유동성 주입이 있다 하더라도 2015년만큼의 상승 장세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도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가 미미하다면 2017년, 2018년의 상승 장세와 비슷하겠지만 상승 강도와 당시만큼은 강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번째 그래프는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자산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보다시피 3차 양적 완화가 종료될 무렵부터 2017년 말부터 인민은행의 위안화 유동성 주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지준율, 기준금리 인하는 중국의 증시를 순간적으로 폭등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8번째 그래프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와 달러 위안 환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다시피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 2015년 상반기에는 인민은행의 강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는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 주식시장 상승을 가속시켰습니다. 결론은 중국의 주식시장 상승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현재 경제 사이클 종료 전 중국의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인적으로는 2014년, 2015년의 약화된 버전으로 상승할 듯합니다. 물론 이런 식의 주식시장 상승은 완화적 정책 종료 시 상당한 쇼크를 유발할 것이고 중국의 부양책도 모두 소진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앞선 그래프 6에서처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달러 약세가 발생한다면 중국과 한국 주식시장이 사이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약세 그래프 4번, 5번과 같이 금리 상승이라는 강력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